자,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처음 시험을 보셨을 텐데, 그쵸? 이제 고등학교 처음 시험 뭔가 잘 본 친구도 있을 거고, 좀 성적이 예상만큼 좀 안 나온 친구들도 좀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시험 분석을 잘 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문제를 냈던 쌤이 또 똑같이 시험 문제를 우리가 1년 동안 내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그렇고 중간고사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냈던 방식으로 1년을 좀 그대로 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문제의 비중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법이 뭐 이번에 뭐 두 문제 나왔는데 뭐 다음에 뭐 네다섯 문제 나온다던가 이런 식의 좀 비중 조절은 있을 수 있지만 문제의 어떤 출제 방식은 아마 이 1년 동안 그러니까 비슷하게 갈 거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시험 분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 분석을 하고 이게 어떤 방식으로 원래 지문에서 지금 바꿔서 문제를 출제했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 시험에 맞춰서 공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오늘 일단 시험이 좀 어떤 식으로 좀 출제가 됐는지 좀 보시고,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영상은 어떤 거예요? 전체적인 좀 오버뷰, 전체적인 좀 시험에 대한 평가고 저희가 그 시험 자체를 좀 상세하게 해설한 부분은 제가 따로 올려드릴 거예요. 제가 그 시험 그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그 본문이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나왔고 그리고 그 어떤 식으로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이제 남겨둘 테니까 그리고 영상과 그 해설 같이 해서 PDF 파일로 남겨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공부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은 시험 범위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이렇게 있었죠. 총 합쳐서 이제 27문제였는데 교과서가 의외로 여러분들 교과서가 되게 쉬웠는데 은근히 많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2대 1 정도긴 하나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막 무시할 만한 분량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막 교과서가 되게 쉬웠는데도 비중이 꽤 컸다라는 거 한번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가 당연히 17문제로 한 3분의 2 정도가 나왔다. 그래서 뭐 교과서가 너무 쉽다라고 해서 교과서를 이제 공부하는 걸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요. 자, 제가 출제 방식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한 거예요. 출제 방식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런 거예요. 일단 지문을 그냥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게 7문제가 나왔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7문제. 그리고 지문이 그대로야. 그대로 나왔는데 뭐 답되는 부분만 바꿔서 약간 이제 빈칸 여러분들 뭐 문제 풀 때 어땠어? 그러니까 빈칸 이렇게 있으면 내가 분명히 지문 이거는 다 공부를 했는데 이 빈칸이 되는 부분을 바꿔놓죠 표현을. 그러니까 뭐 이게 원래 지문에서 A라고 되어 있었어. 그럼 얘를 갖다가 이 선지에서는 어떻게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지에서는 어떻게 바꿔요? 모르는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그 배우지 않은 단어들로 바꾸죠. 그래서 내가 뭔가 어휘력이 막 안 되면 어때요? 어휘력이 안 되면 이거를 선지를 고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어휘가 좀 약한 친구들은. 그래서 이게 분명히 내가 외웠어. 근데 이 A라고 외웠는데 이 A가 없는 거야,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당황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있는 게 아니고 A랑 뭐 내용 같은데
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이 단어는 공부를 안 했던 단어, 즉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은 단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맞춰야 되는 거야? 내가 어휘 피지컬, 그러니까 어휘 피지컬이 있어야지 맞추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가 한 7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은 paraphrase 마찬가지인데, paraphrase도 어떤 거야? 내용은 같은데 표현 방식을 다르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좀 어느 정도 그 기본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게 한 17문제가 나왔는데, 그렇다고 여러분들 기말 공부를 할 때 내가 뭐 어휘 공부를 한다라고 해서 뭐 단어책을 뭐 사서 그거를 외우고 있을 거예요? 내신 공부하기도 바쁜데.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험 기간 때 이제 내신 할 때 여기 지문 안에 있는 단어만 외워도 엄청 오래 걸리잖아. 근데 걷다가 다른 단어장도 외울 거야? 불가능하다고 거의.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최대한 나올 수 있는 거 위주로 외워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떤 게 좀 최대한 나올 수 있을까요? 얘가 내용은 같은데 다른 표현 방식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 지문에 이제 나오는 어떤 핵심 단어들의 어떤 걸 알아야 돼? 좀 동의어나 유의어 위주로 좀 외워주면은 어때요? 좀 적중될 확률이 높다. 적중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 지문에 있는 단어만 외우게 하지 않고 뭐 단어 뭐 여기 이제 핵심이 되는 그 단어에 3개에서 5개 정도의 그 동의어랑 유의어를 보통 정리를 해주고 있죠. 문제가 저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paraphrase, 그러니까 내용 같은데 다른 단어로 바꾸는 게 10문제 정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소재가 같은데 내용이 사실상 달라. 그러니까 소재가 같은데 내용이 다르면 사실상 뭐야? 사실상 외부 지문이야. 맞죠? 그런 게 3문제 나왔어요. 신기한 게 이게 중상 고의도 27문제 나왔거든요. 27문제 나왔는데 외부 지문이 3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그 뭔가 좀 비율이 비슷해요. 네, 그래서 총 27문제 이렇게 나왔고요. 자, 문제 유형은 어떤 문제가 좀 나왔는지 좀 같이 볼 거예요. 같이 볼 건데, 자, 일단 순서 문제. 자, 순서 같은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 딱 소재가 딱 나왔어. 소재가 딱 나왔을 때 이 지문의 그 흐름이 순서대로 다 기억이 나야 되는 거야. 그쵸? 그랬을 때 순서 문제를 조금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고, 그래서 그게 2문제 나왔고요. 어법 문제가 3문제 나왔어. 근데 이 3문제는 조금 변형이 됐어. 음. 그러니까 지문 그대로 내기보다, 그러니까 지문 그대로 낸 것도 있기는 한데 이게 무조건 뭐 그냥 지문 그대로 냈다라기보다는 그 문장 구조를 조금 바꾸는 그런 어법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법 문제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내용을 같게 낸다라고 해도 결국 문장 구조를 바꿔버리면 어때요? 내가 그때는 진짜 어법 실력으로 풀게 되는 거지. 생각해봐. 그렇다고 내가 근데 막 이번에 중간고사 때 내가 어법 문제를 다 틀렸어. 3문제를. 그렇다고 내가 어법 공부를 한다라고 뭐 팔품사부터 해서 뭐 문장 성분, 뭐 오형식 그런 것까지 다 할 수가 있나요? 공부를 못 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면은 어법 문제에서 보통 어, 딱 문제를 내는 그런 그 개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동사, 준동사, 그리고 관계, 2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관계사, 지금 뭐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 그리고 3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접속사, that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여러분들 좀 공부를
해주면 된다. 그런 거.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일치 불일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공부를 한 친구들을 이면 이런 건 다 맞았죠. 심경 변화. 이건 거의 주는 문제였죠. 주는 문제였고. 밑줄 친 부분의 그 대상 물어보. 이것도 거의 주는 문제였고요. 자, 빈칸이 5문제 나왔지. 근데 이 문제가 봐봐.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 이 빈칸에 뚫려 있는 부분이 원래 그 지문의 그 문장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애들 다 맞지. 다 맞지. 그러면은 오히려 다 맞아버리면 이 등급이 안 나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해줘? 얘를 바꾼단 말이야.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바꾸는데 다른 단어랑 다른 표현으로 바꿔.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들의 어떤 어휘 실력. 그러니까 어휘 피지컬을 물어보는 거다. 근데 그거를 5개나 냈으니까 야, 너네들 단어 안 됐어? 그러면 야, 그냥 틀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신인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조금 이게 공교육이 이게 살짝 맞는지 조금 의심이 되는데 이거 근데 학교에서 그러니까 안 배운 건데 5개나 내니까 음, 좀 고등학교가 이게 좀 다르죠. 중학교는 오히려 이게 안 배운 거 나오면 어때요? 안 배운 거 나오면 이제 막 항의 전화 막 들어가지. 항의 전화 들어가면서 아니 어떻게 왜 안 배운 걸 내냐? 이 되냐? 그럼 안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냐? 근데 고등학교는 오히려 어, 배운 것만 내잖아요. 그러니까 항의 전화가 들어오죠. 왜요? 등급이 여러분들 5등급제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뭐 100명 중에 뭐 20명, 20명이 다 100점 받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1등급이 없어지고 1등부터 20등까지가 싹 다 2등급이잖아. 그럼 다 같이 이제 손잡고 대학을 못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안 배운 걸 낼 수밖에 없는 거야. 100점 방지를 하고 등급을 나눠야지 결국은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시로 웬만하면 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빈칸이 거의 5문제가 나왔고 자, 제목 문제가 어때요? 제목 문제도 꽤 많이 나왔죠. 3문제. 그래서 문맥 낱말 이것도 좀 많이 나왔어.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약간 그 지문에 있는 그 단어 그대로 내기보다는 약간 어떻게 내요? 지문에 원래 있었던 게 A라고 하고 뭐 B라고 하고 C라고 해. 약간 그 단어 좀 바꾸는 거 느꼈나요? 그러니까 물론 그대로 낸 단어도 있는데 거의 이제 문제들 보면 그 단어를 좀 바꿨죠. 단어를 바꿨어. 여러분들 시험 봤죠? 네, 시험 봤죠? 네, 바꿨어요. 그래서 얘를 뭐 A 다시 뭐 이렇게 B 다시 C 다시 이렇게 바꾸는데 이 A 다시나 B 다시나 C 다시나 이런 거를 안 가르쳐 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어휘 피지컬 이게 알고 있어야지 맞출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냈어요. 이거 의미예요? 어. 자, 밑줄 친 부분의 의미 문제 2문제 나왔고요. 그다음에 주제 문제 1문제 나왔고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2문제 나왔어요. 이런 거는 좀 쉽게 나왔어요. 문장 넣기 한 문제, 요약도 한 문제. 자, 요약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단어 피지컬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요약 문제 풀 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랑 이제 같은 말 골라라 이건데 A랑 어때? A랑 B 뚫어 놓지. 빈칸. A랑 B 뚫어 놓아. 근데 이 내가 분명히 여긴 다 외웠어. 달달달 막 외웠단 말이야. 근데 이 선지를 이제 딱 보니까 A, B를 딱 있으면
내가 여기 있는 단어를 모르는 거죠. 내가 분명히 이걸 다 외웠는데 공부를 한 것 같아.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 근데 여기 있는 단어를 모르네? 그게 틀리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조금 억울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이번에 열심히 했는데 너무 잘 안 나왔다. 그런 경우가 보통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내가 기본적인 어떤 어휘 실력이나 뭐 어법 실력이 좀 부족한 경우가 어, 그런 경우가 좀 점수가 안 나오는,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좀 많았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 유형과 문제 수 일단 보면은 가장 일단은 많이 나온 게 뭐예요? 독해 24문제, 어법이 3문제야. 일단은 내용 물어보는 게 가장 많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는 좀 어느 정도 내용 위주로 좀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법은 여러분들 이게 달달 외운다고 또 맞출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법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풀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줘야 돼, 기말까지는. 근데 그게 뭐 진짜 팔품사부터 하는 건 아니고 이게 나오는, 그죠? 나오는 테마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약을 좀 해보면 앞으로 뭔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요약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 내용이 일단은 그대로 나온 게 세 문제 빼고는 그대로 나왔잖아. 근데 내가 이 내용을 그럼 제가 어디까지 이거를 내가 뭐 진짜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워야 되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지금 지문이 뭐 한 30지문 되는데 그걸 다 외울 거야? 어. 그럼 맨사 아니잖아. 맞죠? 우리 다 일반인이죠. 그렇죠? 네. 어떻게 가야 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첫 문장 딱 읽으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소재 같은 게 좀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좀 있었던 거는 어, 19세기 딱 나왔어. 그러면 이거 어떤 지문인데 이게 바로 생각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첫 문장이 19세기 나왔어. 그러면 이게 딱 어떤 내용인데 근데 그게 이 내용의 세부적인 그 사항들이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까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그 일치불일치도 맞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번에는 뭐 문장 삽입이나 이제 순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문장 삽입이나 순서는 특히 이 세부적인 사항들이 어떤 식으로 흐름이 흘러가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문은 좀 그렇게 하고 문제는 내가 근데 이게 지문만 외워서는 안 돼요. 왜? 선지를 못 알아들어. 선지에 나온 단어를 몰라. 그래서 틀리잖아. 그럼 그걸 어떻게 대비해야 돼요? 하면은 그 지문에 나온 일단 내용은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지문에 나온 좀 핵심이 되는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 핵심이 되는 단어들 위주로 해서 한 3개에서 5개 정도까지 어떻게 뭘 외워줘야 돼요? 동의어나 유의어. 그래서 동의어나 유의어를 외워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무슨 모의고사 전체 일단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는 단어들은 그 모의고사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도 안 나오는 단어를 내지는 않아요. 막 탭스 단어, 막 토플 단어, 막 토익 단어 이런 거는 선 넘었죠. 예, 그런 건 안 내요.
그래서 동의어, 유의어 어떤 한 좀 중요한 그런 단어의 동의어, 유의어를 외워주는데 그게 어떻게 돼야 돼요? 모의고사에 있는 단어로 외워준다. 그쵸? 필요하죠. 그래야지 이 내용 문제를 맞출 수 있고 그런 선지도 내가 파악을 할 수 있다. 선지를 파악하고 답을 고를 수 있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 그런 문제가 있었어. 사실 그 어법 문제 보면요. 어때요? 똑같이 나온 게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시험지 풀이한 거 보면은 좀 알 거예요. 똑같이 나온 것도 있지만 좀 다르게 낸 것도 있죠. 근데 그 다르게 낸 건 어때? 그냥 달달달 외운다고 맞추는 게 아니지. 진짜 실력으로 판별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어법을 그럼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그런 거예요. 모든 사항이 다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정법 과거, 과정법 과거 완료.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뭐 접속사냐 전치사냐, because냐 뭐 because of냐. 이런 안 나오는 것들까지도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좀 대비하면 돼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것만 좀 핵심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를 푸는 방식을 좀 익히면은 이 어법 문제도 어느 정도 좀 대비가 된다. 내가 굳이 팔품사부터 하나하나 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좀 가장 많이 나오는 테마가 그런 거예요. 동사나 이제 준동사가 가장 많이 나오죠. 가장 많이 나오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게 좀 많이 나와요? 관계사.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개념을 좀 파악하고 문제 푸는 그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사는 뭐 관계 대명사가 있고 관계 부사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that 같은 게 많이 있고 that이 근데 이게 종속 접속사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나오는 테마들이 있어. 뭐 대명사도 있는데. 그러니까 나오는 테마들이 있다고. 그런 거 좀 위주로. 여러분 그 준동사는 알죠? 준동사는 뭐 투부정사나 뭐 동명사나 뭐 현재분사, 과거분사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이런 테마별로 좀 공부를 해준다. 근데 선생님 그러면 외부지문 어떻게 해? 외부지문 어떻게 해요? 이거 실력이죠, 이거는. 이건 모의고사 실력이야. 이건 모의고사 실력인데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문제를 좀 어, 쉽게 풀 수 있는 그러니까 문제 유형마다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수업 중에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좀 유형별 모의고사 풀이 모의고사 그 접근법을 좀 알려드릴 거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좀 일단은 외부 지문까지 뭐 세 문제 외부 지문까지를 조금 대비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저희가 뭐 네 번의 1학년이면 이제 네 번의 시험 중에서 우리가 겨우 한 문제, 그러니까 한 번의 시험 본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세 번이 남았고요. 결국 이제 세 번이 남았기, 우리가 25% 정도를 일단 본 거고 나머지가 75%가 남았잖아. 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못 봤어도 앞으로 좀 계획을 잘 세워서 앞으로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시험이 이렇게 나올 거야. 비슷하게 나올 거야. 그냥 같은 셈이잖아.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 나온 것들 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나왔는지를 좀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좀 해 나간다.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에 자, 시험지 풀이를 또
그 해드린 걸 올려드릴 건데 그거 꼭 한번 봐보세요. 알겠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